이 브랜드 포커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PC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 로고 자체를 덩어리로 업로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그라미 현재는 캡처를 받아서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사각형이었을 거다. 요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미지 추출을 할 텐데, 우선은 이미지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또 재작업이 또 해야 돼요. 포토샵 자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건너뛰고 그대로 이미지를 추출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선 마켓 툴로 영역을 넣고, 지금 마켓 툴로 한 이유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피그마로 하면 좋겠지만 해당 사이트를 카피를 해서 피그마로 그려서 재작업을 아예 덧대어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일부러 캡처만 받고 다시 포토샵으로 온 거고요. 사실 포토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코드를 표현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참에 포토샵도 좀 배우시고. 이름이 브랜드. 그러면 요걸 피그마로 예를 들어 작업한다. 브랜드라고 하고요. img 브랜드라고 하고 뒤에 넘버링을 다를 거예요. 이 넘버링이 1, 2, 3, 4로 갈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반복문 쓸 거거든요. 사실 반복문이 약간 좀 불안한 감은 있지만, 왜냐하면 반복문을 쓰게 되면 우선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쓴다는 얘기는 이 얘네들을 전부 다 넘버링을 단다는 거잖아요. 우선 얘가 1번 이미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넘버링이 될 텐데, 그러면 넘버링이 된 거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코딩을 NTH로 해버린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NTH로 하지 않을 거고, 얘네들을 전부 다 클래스명을 줘가지고 클래스명 넘버링과 이미지명 넘버링을 두 개를 같이 배열을 맞춰서 이것을 가지고 반복문으로 넣을 거예요. 사스에서. 그래서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반복문으로 사스로 넣는다는 얘기는 이 이미지들은 전경 이미지가 아니라 배경 이미지로 갈 거다 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미지가 계속 같아야 되죠, 크기가. 그래서 이제 마켓툴 안 건들고 계속 이미지 추출만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요것들이, 요 환경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좀 배경도 달라지고 음질도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안정적으로 배경도 바뀌고 들여다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 화살표도 좀 찍겠습니다. 원래 FM대로 빼면 이거 전부 다 SVG죠. SVG로 빼야 되지만 저는 PNG로 계속 빼는 겁니다. SVG가 가장 좋습니다, 빼기에는. 근데 포토샵에서 SVG 빼려면 전부 다 용량이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기죠? 브랜드 쪽이 아니죠? 에로우 다운, 분리 에로우 다운이라는 걸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추출 모두 끝났고요. 이제는 HTML 쪽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섹션 되고요. H2 베스트하이어가 아니라 브랜드 포커스 들어갑니다. 자, 그럼 브랜드라고 클래스 브랜드 포커스라고 클래스명 짓고요. 제목 다음에 이제 리스트가 나오죠. 이 각각의 브랜드 포커스라는 곳에 만약 클릭 가능하다라고 하면 링크 넣어야겠죠. UL에 li를 몇 개냐, 10개를 만들어야겠죠. 10개를 만들 건데 그 안에 a가 있을 거다. 그리고 클래스명을 각각 넣을 겁니다. 컨트롤 Alt 방향키 하면 멀티커서 되고요. 클래스 ICO, 브랜드니까 로고 1 하겠습니다.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넘버링을 이렇게 달게 되면 클래스명으로 제어를 해야만 중간에 로고가 뭘 하나 빠지던 중간에 뭐 하나 삽입이 되던 상관없이 클래스 제어로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나중에 운영 유지 보수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필요한 건 텍스트만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미지는 전부 다 사스로 반복문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글씨만 쓰면 됩니다. 그럼 한국 타이어 11개 이렇게 되고요. 네, 브랜드 포커스 리스트이기 때문에 뱀 클래스 규칙으로 하위 블록을 나눠줍니다. 리스트라고. 자, 그리고 이 클래스명을 가지고 한번 반복문까지 해서 만들어 볼게요. 브랜드 포커스 리스트.
클래스명이고요. 인덱스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브 페이지 하면서 위에 나왔던 것들 중에 또 나오는 반복되는 거 있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컴포넌트 작업을 따로 할 거예요. 우선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첫 페이지만 보고 하는 거라서 우선은 그렇게 판단하고 바로 작업이 되고요. 요 리스트에서 우선은 배치를부터 시켜야 될 거잖아요. 요 배치가 그리드로 하겠습니다. 총 5개 열이 있고요. 갭이 존재하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부모에다 줘야죠. 디스플레이 그리드 해주고요. 그리드 컬럼스가 리핏을 사용하겠습니다. 총 5번의 1FR로 반복을 시킬 거고요. 갭은 여기서 여기까지 25픽셀, 여기서 여기까지 35픽셀, 25에 35네요. 갭 REM 우리 작업했었죠? 25에 35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우선은 웹 버전부터 해서 이렇게 딱 되었죠? 이쪽까지 간 이유가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익스텐드를 써서 레이아웃 센터 해주게 되면 바로 가운데 정렬 오죠. 가운데 정렬의 폭이 계속 반복되고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기획 의도가 잘못되던가 해가지고 가운데 정렬에 대한 크기가 달라질 경우에 따로 익스텐드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수정할 때 한 번에 마진용 오토가 일괄적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전 따로 익스텐드로 써요. 글씨부터 할까요? 먼저 글씨부터 하죠. 글씨 가운데 정렬했다가 글씨 크기는 높이로 잡겠습니다. 마케툴 높이가 글씨 크기로 잡고요. A 요소죠. A 요소, 리스트에 있는 A 요소는 폰트 사이즈 14, REM 14개 되고요. 컬러는 가장 진한 부분을 추출하겠습니다. 000이네요. 컬러 블랙 해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배치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텍스처 라인 센터 하면 되겠죠? A는 디스플레이 블록화 시켜줬고요. 텍스처 라인 센터 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들을 이제는 배치시킬 거예요. 이제 반복문으로 배치시킬 건데 우선은 NTH가 아니라 이 클래스명으로 반복문을 갈 겁니다. 자, 폼은 들어가게 되고요. I 번째를 잡게 될 거예요. from 1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몇 번째 미만이냐 여유있게 두면 줄수록 좋지만 저는 뭐 11번째까지 그대로 잡겠습니다. 여기서 클래스명이 들어가겠죠. li에 클래스명이 들어가는데 로고라는 클래스명 뒤에다가 문자 보관을 통해서 i번째에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연결돼서 나오겠죠. 로고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A에 비포해 줄 거예요. A에 비포에다가 컨텐트로 이미지를 삽입할 겁니다. 컨텐츠 이미지 삽입해도 되고요. 컨텐츠 이미지 삽입 안 할 거면 그냥 패딩을 이만큼 줘놓고 나서 이미지 넣어줘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배경을 주고 그냥 패딩을 이만큼 줘버리고 여기다가 배경 이미지 주게 되면 이미지 크기 관리 그리고 또 이렇게 보도 레디우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도 레디우스 관리를 하려면 비포로 짜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크기는 100%로 갈 거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리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100%의 높이만 줄 거예요. 높이를 100픽셀.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럭 위드스 100픽셀, 높이 100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배경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배경 사스 만든 적이 있어요. 배경이 믹스인을. 그래서 배경을 여기서 만들었죠. 인클루드는 맨 위에 저는 넣는 편입니다. 배경을 넣고 이미지 파일명을 넣었는데 우리가 파일명의 패턴을 어떻게 넣었냐면 img 브랜드 1, 2, 3, 4 이렇게 했고요. 전부 다 png였어요.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위치가 탑이 되겠죠. 여기서 끝나면 되죠. 탑으로 하게 되면 탑도 필요 없죠. 가로 세로도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커버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로 하게 되면 지금 나오죠. 여기 믹스인의 순서가 널값 그냥 00 해도 되고요. 00 배경색은 없으니까 널 가고 커버로 가겠다 라고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쭉 나올 텐데 여기서 i번째 이미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변수를 좀 넣어줘야겠죠? 자, i번째를 여기를 접합을 시켜줘야겠죠? 접합을 시켜서 i번째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클래스명 숫자 계속 바뀌어서 여기에 대입이 될 거고 여기 이미지 명도 숫자가 계속 대입이 돼서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결과로 봤을 때 이미지가 안 들어갔는데 비포 보고 블록 보고 1번 높이 REM이 안 먹었네요. REM 제가 설정을 안 했나 보네요. REM 함수를 안 만들었었나? 볼까요? 그러니까 픽셀로 계속 했었네요. 모바일인데 픽셀로 했었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REM을 나중에 반영을 좀 해줘야겠네요. 우선은 픽셀로 다 바꾸겠습니다. 갑자기 REM 함수를 제가 썼네요. 제가 원래 REM 함수를 써서 만들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계속 픽셀 작업하고 있었어요. 아, 이것도 큰일이네. 이거 한꺼번에 다 바꿔야겠네. 픽셀 가진 걸 전부 다 REM으로 다 환산하는 작업도 나중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함수 작업을 안 해서 100픽셀 픽셀 됐죠? REM 없죠? REM 만든 거 없죠? 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REM으로 하던가. 자, 다시 미리 보기. 자, 이렇게 쫙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지금 커버로 넣어서 잘리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커버로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인으로 가야 될 것이나 컨테인 한번 넣어볼까요? 컨테인 넣으면 될 것 같네요. 컨테인으로 가고 보더 레디우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더 레디우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쪽에 잘린 것처럼.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는 넣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미지가 넣을 때 둥글게 첨부 파일을 넣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보더 레디우스도 줘야겠죠. 보더 레디우스 값을 캡처된 상태에서 추출하는 거는 이제 원래 본래 알려주지만 이건 캡처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안티 엘리어스라고 하죠. 점점 픽셀이 점점 색이 진해지다가 결국 이 배경색까지 도달했을 때 요 가로 값이 보더 레디우스 값이에요. 15 정도. 물론 오차 범위는 존재합니다. 보더 레디우스 15 픽셀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미리 보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보더 레디우스까지 다 들어갔고 깔끔하게 나오게 됐죠. 지금 마지막 거 안 나왔네요. 지금 총 한 개를 제가 안 잘랐다는 건데 프론웨어까지만 자르고 이거 구디어는 안 작업했네요. 이것도 따로 추출하겠습니다. 자, 이미 저장했으니까 나와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단계 됐고 글씨와 요 사이의 여백도 봐야겠죠. 우리가 가로세를 주었지만 커버로 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커버로 다시 주겠습니다. 이따가 15픽셀 여백이 되고요. 컨테인 하니까 컨테인 같은 경우에 여백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꽉 채워주고 00이 아니라 센터로 아예 보내겠습니다. 센터로 보내버리게 되고 커버로 가겠습니다. 그럼 가운데로 쭉 되겠죠? 그리고 15픽셀이 여백이 있는 건 마진으로 가겠습니다. 마진 버튼 15. 자, 그럼 꽉 채워주고 보더 레디우스 가고 전부 다 가운데 됩니다. 이미지가 사실 옆에 더 남아요. 더 남은 이미지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정렬을 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모바일로 갔을 때도 문제죠. 우선 리스트 정리를 해볼까요? 이 상태랑 얘랑 여백이 3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35 정도. 35 여백을 하겠습니다. 리스트 위에 제목과 35 MT 35. 그러면 스페이스 사스에서 35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브랜드 포커스랑도 여백이 있겠죠? 요 여백도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마진탑 이게 무시가 됐죠? 지금 마진형 오토인데 마진탑이 무시가 됐어요. 그러면 얘한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임포턴트 넣어도 되지만 얘가 M형 오토, 마진형 오토 때문에 무시가 됐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서 아니면 점수가 낮은 게 아니라 뒤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 여백이 틀어집니다. 여기 잘 들어갑니다. 코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번부터 11번까지 이미지가 반복되면서 정작 필요했던 건 배경 이미지만 달라졌던 것 뿐이지 얘네들은 계속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은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곳에다가 비포를 통해서 넣어주고 같은 것들
다른 게 아니라 같이 반복되는 것들은 이곳으로 따로 정리를 해주고 추가되는 것만 따로 방법문에 넣어주는 게 가장 코드 표현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CSS로 컴파일된 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CSS 컴파일을 살짝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애드 머시기였죠. 클래스명을 찾아야겠네. 클래스명 브랜드 포커스구나. 브랜드 포커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브랜드 포커스에서 컴파일 된 화면이고요. 우리가 정작 첫 번째 로고에 있는 비포에 이미지를 넣는 거는 이미지가 다 달라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 같은 건 이렇게 따로 묶어준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했다고 쳐봅시다. 아까처럼 여기 다 밀어 넣었다 라고 하게 되면 컴파일 됐을 때 쓸데없이 이런 것들 계속 다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작업하는 게 좋다. 예, 컴파일 한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이게 SAS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면 CSS가 개판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CSS 개판을 안 내려면 내가 SAS를 짜면서도 CSS에서 어떻게 컴파일이 될지를 상상을 하면서 짜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익숙하지 않다면 한쪽에 SAS 띄워놓고 한쪽에는 CSS 컴파일되는 화면을 띄워놓으면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내가 코드를 짜면 CSS는 어떻게 출력이 되겠구나. 그럼 CSS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좀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이제 얘 반응형을 해야겠죠. 이 반응형 부분. 요 임시로 제가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그냥 너무 적기 때문에 임시로 이 정도 키워주는 걸로 하고, 요 반응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디자인을 우선 볼까요? 디자인에서 요 리스트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잘리진 않는다. 그럼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열도 4개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그리드에서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씨 크기에 변화가 없죠? 글씨 크기 뭐 크게 변화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열의 개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컴포넌트별로 따로 반응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4개의 열이 바뀌게 된다 라고 해서 바꿔줘서 4개 열로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마진영부터 들어가면서 여백이 추가가 됐죠. 이 여백은 20픽셀이네요. 양쪽 20픽셀씩 여백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include, 같이 예시문이 안 나오지? 모바일의 패딩을 0에 2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에는 따로 여백이 또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 더보기도 좀 만져야겠네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로고가 지금 저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중간으로 예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 예쁘게라는 게 크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뭐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볼 거예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그래서 백그라운드 사이즈 자체가 임의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바일이 되었을 때 백그라운드 사이즈만 바뀌는 거죠.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우선은 만약에 백그라운드 사이즈 해서 이상하게 나온 다음에 배경색을 각자 따로 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따로 이치로 해가지고 배열로 통해서 색상을 쫙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건 좀 나중에 보고 약간 불안불안한데 50%의 가로 오토로 해서 한번 줘볼게요. 자, 너무 작고요. 70%, 80%, 이 정도면 될까요? 90%. 이 정도로 하고, 근데 배경색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특정한 한 가지 색으로 배경색을 스포이드를 찍어서 요 색이 필요하죠? 임시로 색 넣어보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요 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신 요 이미지가 이렇게 뒤에 흰색이 나온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이렇게 흰색이 나왔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슬라이스 한 거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했을 때 PNG를 해서 뒤에 깔끔하게 뺐어야 됐지만 나는 캡처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로고는 전부 다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 문제는 뭐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 둘째 치고 각각의 배경색을 뿌려줘야 된다. 이치를 해서 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모바일에 왔을 때잖아요. 우리가 모바일에 여기 왔을 때 A마다 각각의 몇 번째 있는 변수의 순서대로, 그냥 배열이죠. 배열 순서대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한번 여기 되는지 한번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치를 잡고요. 배경을 좀 넣겠습니다. 컬러라고 변수를 주고요. in png라고 하나 변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변수 배너 bg를 만들고 여기다가 배열을 넣겠습니다. 배열 넣었는데 우선은 임의로 넣을게요. 애들이 배열을 만들어주고 이 배열을 이치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러가 이 값이 되는 거고 여기 각각 대입이 되는 거죠. 이것을 모바일일 때 쓰겠다 라고 한번 정의해보고 이 배열이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A, B4에 넣는 게 아니라 A에 넣어야겠죠. A의 배경이 들어가니까 A의 배경으로 넣는다. B4가 B4죠. B4 맞죠. B4에 이미지가 들어갔으니까. 자,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안 들어갔네요. A 몇 번째 있는 I 번째 있는 이잖아요. BG. 요 BG도 반복이 되니까 요 변수도 위로 빼야겠네요. 변수 위로 빼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배경이 들어간다. 모바일에서만 들어가지만 우선 테스트로 넣어 놓는다. 그리고 선택자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자는 뒤에서 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NTH로 가져올 수 있구나. NTH의 n번째.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리스트 NTH로 가면 되는구나. 리스트에 NTH 가져오고 BG에 있는 i번째를 가져올 거다. 제발 되게 해줘. 됐다. 사스에 리스트가 있네요. 가져올 수 있네. 리스트형 변수를 가져올 수 있어요. 리스트형 변수라는 게 배열의 개수를 배열을 가져올 수가 있고 리스트 NTH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NTH 차일드처럼 특정 변수 정의가 이렇게 있으면 변수 정의된 거에 몇 번째를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NTH에 여기 보면 리스트를 가져오겠다, 배열을 가지고 오겠다, 몇 번째를 가져올 거냐, 어느 변수에 있는 몇 번째를 가져오겠다 라고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NTH 함수를 쓰게 되면 대신에 이 use를 써야 됩니다. 이 use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다트사스인가? 다트사스에서 쓰이는 거고요. 다트사스에서는 임포트 대신에 use를 써요. 그래서 리스트형을 쓰겠다, 배열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저렇게 헤더의 정리를 첫 단락에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n번째 있는 컬러를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쓸 거고 nth 함수를 쓰면서 배열을 가져오고 몇 번째 가져오겠다. 그래서 배열을 가져올 수 있는 배열에 있는 변수를 써주고, 변수에 있는 i번째, 이 i번째라는 건 포뮬에서 가는 그 i번째죠. 그리고 여기서 색깔을 쭉쭉 넣으면 개수가 맞으면 됐었다. 아까 안 됐었던 이유는 개수가 안 맞아서. 그럼 이거 색깔을 쭉 넣으면 이제 끝나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CSS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죠. 쫙 맞았죠? 모바일 가면 쫙 맞았죠. 그쵸? 이 흰색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젠 2줄 이상이 되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2줄 이상 되면 오버플로우 히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크기는 보게 되면 455죠. 현재 455 나누기 3을 해보면
151입니다. 그럼 플러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303이죠. 303만 줄 거예요. 303 높이를 주고 오버플로 히든 시킬 겁니다. 어차피 두 단에서 끝나니까. 그럼 모바일 버전에서 LI는 없네요. UL 했다 하겠습니다. UL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됐네요. 강제로 높이를 아까 303이었나요? 꺼버렸네. 높이를 303 픽셀 주고요.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겠습니다.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잘렸죠? 스크롤 내리지도 못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 대신에 밑에 버튼이 하나 생긴다. 전체 보기 버튼. 이게 버튼 만들어줘야죠. 섹션에 리스트를 제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긴다. 그래서 btn 전체 보기 클래스명 기억 안 나면 번역기 돌리면 됩니다. 퓨얼. 자, 뷰얼 버튼 만들고요. 한글 필요하죠? 전체 보기라고 합니다. 버튼은 버트사스에서 만들어줍니다. btn 뷰얼. 자, 뷰얼 텍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글씨부터 제어해 보겠습니다. 16픽셀의 컬러는 000이겠죠? 16이 000. 플레이 해주고요. 자, 좌우 패딩을 줄 겁니다. 이 버튼 언제 또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좌우 20씩 줄게요. 패딩 0에 20픽셀.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로 갈 거고요. 온라인 아이템즈 저스티파이 컨텐트 각각 가운데 정리 해줍니다. 왜냐면 아이콘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높이는 38픽셀의 보더가 있죠. 높이 38픽셀에 보더 레디우스도 38픽셀 넣어줍니다. 자, 보더 1픽셀 솔리드 이 색상인데 이게 우리가 변수에 넣었는지를 봐야죠. DDD 여기 있네요. 그레이 DD 만들어 놓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리 보기 모바일 버전에서 만들어 주고요. 버튼은 배경색이 없어야죠. 버튼은 기본적으로 배경색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요게 나타났어요. 요 크기가 우리가 이미지 자른 적 있죠? 15:7 버튼의 비포에 콘텐트 15:7 위드스 15픽셀에 높이 7픽셀 넣어주고요. 백그라운드는 빅스인을 만들었죠. BG 해주고요. BU, 에로, 다운, PNG 넣어줍니다. 자, 미리 보기 넣어줍니다. 자, 갭을 주면 되겠죠. 갭은 8픽셀 부모에서 해주면 되니까 갭은 8픽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좀 많이 줄 간격을 초기화를 좀 시켜야겠네요. 가운데 오기 위해서 줄 간격은 1 초기화 시켜서 텍스트가 중앙으로 오게 합니다. 자,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 거죠. 가운데 정렬은 따로 정렬용을 따로 만들 거예요. div 온라인 센터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사스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사스에서 가운데 정렬용 센터는 안 만들었네요.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센터는 justify content의 센터다. 온라인을 쓰게 되면 플렉스가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가운데로 왔죠? 그럼 상하 여백만 주면 되겠죠? 상하 여백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20픽셀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MT20 줍니다. 자, MT20이 없어요. 그러면 스페이스 사스 가서 MT20을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T 20. 자,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패딩 탑으로 했네? 패딩 탑 필요 없고요. 마진 탑 20.
패딩은 안 되죠. 패딩 탑은 그래서 20 됐죠. 자, 근데 얘가 웹 모드에서는 없어져야 돼요. 웹 모드에서 보이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버튼 자체는 모바일에서만 나타나야 되는 버튼입니다. 를 모바일에서만 보여진다. 그렇죠? 웹에서는 디스플레이 넌이 된다. 웹에서는 안 보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이죠. 이제 클릭을 하면 다 펼쳐져야겠죠. 클릭을 하면 접힘으로 바뀌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화살표 돌아가야겠죠. 그거를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펼쳐지게 하려면 대상이 필요하죠. 이 대상 자체는 이 브랜드 포커스 리스트입니다. 높이가 없어져야지 다 펼쳐지는 거죠. 그쵸? 높이 다 해주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jQuery 글로벌 했고요. 글로벌 쪽에서 자, 글로벌 업그레이드는 뭐야? 아, 저 다른 거구나. 글로벌만. 그래서 자, 변수를 하나 여기서 만들겠습니다. 컴피그를 하나 만들어서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객체를 전체 보기 객체를 만들어야겠네요. 브랜드 btn이라고 하겠습니다. 브랜드 btn은 btn view all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리스트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스트 클래스명 필요하죠. 브랜드 리스트라는 명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브랜드 리스트 둡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선택자로 여기 또 따로 뺄게요. const 그래서 btn 뭐였죠? 브랜드 해주고요. config btn 브랜드 버튼 맞죠? 브랜드 리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 브랜드 그래서 브랜드 리스트로 가져옵니다. 자, btn 브랜드를 클릭을 하면 클릭 이벤트 리스너에서 브랜드 리스트 제어라고 해주고요. 얘를 btn 브랜드를 클릭하면 브랜드 리스트를 제어를 해야겠죠. 브랜드 리스트를 제어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리스트를 제어하는 함수를 또 따로 만들어 줄게요. 밑으로 갈까요? 브랜드 리스트. 그래서 브랜드 리스트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브랜드 리스트를 버튼을 클릭하면 브랜드 리스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이가 사라져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CSS를 줘야 되는 거죠. 브랜드 리스트 브랜드를 CSS를 줘야 됩니다. 높이를 어떻게 하느냐? 오토로 준다 라고 해주는 거죠. 우선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오토로 들어간다. 대신에 이 버튼 자체도 바뀌어야겠죠.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자체 버튼은 누구냐? btn 브랜드 자체는 토글 클래스로 가겠습니다. 토글 클래스 가서 액티브라고 할게요. 액티브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을 하면 버튼도 토글이 된다. 액티브가 된다. 액티브 클래스 왜 넣느냐? 회전시키려고요. 회전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글씨가 바뀌어야 돼요. 글씨 바뀌는 것도 좀 넣어야겠네요. 글씨를 좀 넣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그 디폴트랑 컴피그가 다 필요 없는데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네요. 브랜드 btn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여기에서 뭐였죠? 전체 보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액티브 했을 때 전체 보기 닫기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와 전체 보기 닫기 글씨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럼 얘를 클릭했을 때 토글 액티브 했죠. 토글 액티브 했을 때 만약에 액티브가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btn 브랜드가 has 클래스 액티브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액티브 가지고 있으면 활성화가 된 거니까 텍스트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btn 브랜드라는 버튼에다가 텍스트를 바꿔줄 거다. config 브랜드 텍스트 액티브 된 걸 바꿔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액티브 안 된 텍스트로 바꿔줄 것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틀렸나요? 텍스트 맞잖아요. else if if 잠 넣었네요. 자, 미리 보기 클릭하면 닫기가 되고 또 클릭하면 보기가 된다. 됐죠? 보기 닫기 텍스트가 바뀌었고요. 회전시켜주면 되죠. 회전은 액티브 클래스가 붙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뷰 올에 액티브 클래스가 붙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에 액티브 클래스가 붙으면 비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회전을 시킬 것이다. 트랜스폼, 로테이트 180도만 다 바뀌어주면 되죠? 바뀌었죠? 바뀌죠? 애니메이션 주고 싶다. 트랜지션 0.3초 애니메이션 주겠다. 회전 되죠? 회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닫기 했을 때는 얘도 접혀야 되죠. 그러면 스타일 높이 하이트를 삭제해주면 접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높이 하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액티브 없을 때가 하이트인 거죠. 액티브 있을 때는 하이트가 아니라 리무브 어트리뷰트를 하면 됩니다. 리무브 어트리뷰트를 스타일만 제거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이트 자체가 날아가니까 높이 값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CSS 높이 값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를 해제시키고 모바일 버전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고 모바일 버전으로 했을 때, 자, 전체 여기 부분에 요거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닫기. 잠깐만. 클릭을 하면 잠깐만요. 반대로 갔구나. 처음에 있다가 액티브가 붙게 되면 넓혀진 거니까 액티브가 붙으면이죠. 이걸 좀 따로 썼네요. 이렇게 바뀌었네요. 활성화가 되면 오버플로우 오토가 되는 거죠. 오버플로우래. 높이가 자동화가 되는, 자동 높이가 되는 거죠. 클릭하면 펼쳐지고요. 대신에 얘는 접히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접힌 펼침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높이라는 게 제가 CSS에서 임시의 높이 값을 줬었어요. 여기 보면 303이라는 걸 줬었는데 사실 303보다는 이 높이에 따라서 스크립트에서 자동으로 이곳의 하이트 값을 하나의 li 높이 곱하기 2를 하는 게 좋겠죠. li 하나의 높이를 잡고 곱하기 2에 한 다음에 이거를 높이 값에 대입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 그 값이 아니라 제가 그냥 하드 코딩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믹스인에서 모바일 좀 더 작은 버전이 있나요? 미니 모바일이 있죠. 미니 모바일 예를 들어 갔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바꿔주면 돼요. 미니 모바일로 간 다음에 얘네들은 필요 없고요. 이 개수에서 2개로 줄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작아지면 미니 모바일 맞나요? 대소문자 구분하죠. 2개로 가는 거죠. 이렇게 미니 모바일 그 다음 하시면 되죠. 늘리고 흰색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미지 슬라이스상 어쩔 수가 없었다. 당연히 이미지 슬라이스 할 때에는 배경이 투명하게 자르긴 하겠죠. 안에 배경색이 있거나.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우선은 요 배열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다트사스에 있는 배열, 리스트형 변수를 가지고 오고 몇 번째 있는 건지, 어느 변수에 있는 몇 번째 있는 걸 가져온 건지를 만들었고요. 이 몇 번째라는 것 자체는 바로 반복문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 반복문을 쓴 이유는 로고에 각각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한 거고요. 이 아이콘에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HTML에서 각각 클래스명을 줬죠. 이 클래스명에 숫자를 들어가고 이미지를 저장하실 때에도 숫자를 붙여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다. 나중에 여유있게 로고 계속 추가될 것 같다 하면 얘만 숫자를 한 뭐 50개, 60개씩 늘린 다음에 CSS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색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발과 좀 혼용해서 쓰고 싶으면 비포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따로 요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될 거고, 그 요소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자체를 개발로 넣을 수 있게만 제공해주면 배열로 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